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종교개혁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이후 이제 30년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유럽 각국의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스페인 제국의 흑막이라는 주제로 스페인 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돈 카를로스 스페인판 사도세자라고 하는 좀 스페인 역사에서 좀 가리고 싶은 역사, 어두운 역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스페인판 사도세자 돈 카를로스 1545년에서 68년까지 23살에 죽었는데요. 자, 사도세자가 어떻습니까? 영조의 아들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가지고 굶어 죽였다. 자, 그것처럼 아버지인 펠리페 2세가 자신의 아들 돈 카를로스를 탑에 가둬가지고 굶어 죽였다는 것이죠. 요게 이제 굉장히 또 어떤 그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주세페 베르디의 걸작 그 오페라 돈 카를로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바로 돈 카를로, 자주 상영되는 오페라이기도 한데, 자, 이것은 독일의 문호인 프리드리 쉴러의 희곡 돈 카를로스를 베르디가 오페라화한 것이죠. 자, 국내에도 이제 문학가 지성사, 문학 동네 등에서 이 돈 카를로스에 대한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이런 엽기적인 소재,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도세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영화 사도로도 이제 나와 있죠. 돈 카를로스의 아버지인 펠리페 2세는 총 4번 결혼합니다. 그 4번째 부인과 결혼하기까지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낳은 돈 카를로스 이후에는 자식이 없었죠. 첫 번째 부인은 이 포르투갈의 공주인 마리아인데요. 둘 다 16살 동갑 나이에 결혼했는데,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돈 카를로스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2년 후 죽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호라비로 있다가 두 번째 결혼, 재혼을 하는데, 유명하죠. 영국의 여왕 메리 1세, 바로 그 블러디 메리, 개신교도를 박해한, 그래서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이제 그 메리가 바로 펠리페 2세의 두 번째 부인이죠. 그 세 번째 부인이 누구냐? 프랑스의 엘리자베스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딸이에요. 근데 원래는 자신의 아들 돈 카를로스와 동갑이면서 아들의 약혼녀인데, 그 아들의 약혼녀를 인터셉트 했다. 상당히 엽기적인 얘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오스트리아의 안나 공주와 결혼해서 여기서 이제 후계자인 펠리페 3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돈 카를로스의 아버지는 이제 스페인의 철권 국왕인 펠리페 2세,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펠리페 2세이고요. 그 엄마는 포르투갈의 후안 3세의 딸인 마리아입니다. 펠리페 2세는 이 명급한 대로 4번 결혼했는데, 이 마리아는 첫 번째 부인이었다. 그리고 이 펠리페 2세와 동갑, 16살 동갑에 결혼해요. 자, 2년 후에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 바야돌리드에 갔다 거기서 출산하는데, 거기에 경험이 많은 산파가 없었어요. 게다가 또 엄청난 난산이었습니다. 출산 4일 후 엄마가 죽어요. 하지만 아기는 겨우 생존을 하게 된다. 자,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었어요. 꼽추에다가 새가슴, 이제 뭐 심리적인 새가슴 그런 게 아니고 피전 숄더라 가지고 이제 가슴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제 이 흉곽 자체가 새 흉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어깨가 비뚤어지고, 또 오른쪽 다리도 굉장히 짧았다. 언뜻 봐도 기형인 거예요. 거기다가 정신적인 발육도 굉장히 늦었다는 것이죠. 자주 아팠고요. 목소리는 여자처럼 굉장히 높고 심하게 말도 더듬거렸다. 아마도 난산 때에 뇌 손상을 입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라면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또 난폭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미친 행동,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 목의 유전이 아닐까 싶은 거죠.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광녀 후아나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모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 근친 결혼의 후유증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돈 카를로스의 이 고조부인 막시밀리안 1세는요, 자신의 아들인 미남왕 필립,
바로 광녀 후아나의 남편이죠. 거기에게 푸념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손자 카를로스였거든요. 이 카를로스도 주걱턱에 굉장히 외모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아들에게 손자를 낳아준 건 고마운데, 왜 하필 저런 버러지 같은 아이를 낳았냐,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푸념을 들었던 이 카를 5세 역시, 어때요? 손자 돈 카를로스를 보고서 아들 펠리페 2세에게 왜 하필 저런 버러지 같은 아이를 낳았냐고 푸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1545년 돈 카를로스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4일 후에 죽었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죠. 그리고 아버지는 업무 과다로 엄청 바빴어요. 이 서류왕이라 불릴 정도로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아버지. 늘 어릴 때 혼자 지냈다. 그의 가정교사가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레오노르 부인인데, 이분은 이제 아버지인 펠리페 2세의 가정교사도 했던 아주 훌륭한 부인입니다. 어릴 때 가깝게 지냈던 친척은 고모인 후아나였죠. 후아나. 바로 아버지인 펠리페 2세의 여동생인데, 이 카를로스하고는 겨우 8살 위밖에 안 돼요. 8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소꿉친구처럼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1552년 이 후아나가 15살에 포르투갈의 황태자와 결혼하면서 훌쩍 떠나는 거예요. 또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2년 후에 남편이 죽고 나서 그는 청상 가부가 되어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는 16살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포르투갈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16살에 과부가 된 후아나는 매력적이고 지적인 여인이었는데 뭐든 분별 있게 처리해서 칭송이 자자했다. 그래서 오빠인 펠리페 2세가 출타 중에는 섭정으로서 정사를 직접 보기도 했죠. 그는 10대가 된 이 카를로스, 자꾸 엇나가는 카를로스를 자주 훈계했다지만 이 조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반항을 하고, 하지만 그런 조카를 보면서도 그녀는 속으로 이런 동정을 했다고 해요. 엄마 없이 자란 불쌍한 아이야, 불쌍해, 그러면서 또 포르투갈에 두고 온 자신의 아들 세바스티안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속으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54년부터 58년까지 아버지 펠리페 2세가 9년간 호라비로 있다가 메리 1세와 두 번째 결혼, 재혼을 하게 되죠. 바로 54년부터 58년까지 4년. 자, 이 메리 1세는 이제 펠리페 2세 11살 연상이었죠. 하지만 정략 결혼이었고, 이 결혼 생활을 이미 언급한 대로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다. 자, 아버지마저 이제 집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 글자 그대로 이 카를로스는 이제 제멋대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 감히 왕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어린 이 돈 카를로스는 유모의 젖가슴을 물어뜯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 유모들마다 이 젖가슴에 상처가 있었고, 그 중에 3명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네요. 5살이 돼서 겨우 말을 시작했는데, 그나마도 말을 못 알아듣대요. 아주 더듬거리니까. 그리고 9살부터는 성격이 아주 괴팍하게 삐뚤어졌는데, 여자아이들을 막 괴롭히고, 하인과 동물들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왕실 마국간에 있는 순말에 이 생식기를 다 잘라버리는 참혹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사냥용 토끼도 막 태워 죽이고, 뱀의 머리를 이빨로 물어뜯고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게 유일한 취미였는데 엄청난 폭식증 환자였다라고 하죠. 자, 그러다가 1559년 이제 카토 캉브리지 조약, 이미 며칠 언급했는데 스페인과 프랑스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 어때요? 서로 화해 조약을 맺습니다. 카토 캉브레티 조약. 펠리페 2세 때 화해 맺으면서 펠리페 2세 아들인 카를로스, 돈 카를로스와 당시 프랑스의 앙리 2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공주와의 결혼을 추진하죠. 두 사람은 모두 14살 동갑내기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아버지인 펠리페 2세가 이 아들의 약혼녀인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펠리페 2세는 이제 두 번째 부인 메리 죽고 나서 그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가 이제 즉위하죠. 영국 왕으로. 바로 처제에게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까여요. 그거에 대한 분풀이었는지 어쨌든 아들의 그 약혼녀를 인터셉트 하게 된다. 당시 신부의 나이는 14살, 그리고 신랑은 32살, 18살 연하의 부인. 게다가 원래는 시아버지였죠. 자, 도덕을 중시하는 가톨릭 군주요, 가톨릭의 수호자로서 이 아들의 약혼녀를 빼앗았다. 이건 실로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오명이죠. 자, 카를로스는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이 예쁜 이 엘리자베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약혼자가 이제 새엄마가 되는 상황에서 이 아버지를 두고두고 증오하게 됩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는요, 약혼자이자 동갑인 이 돈 카를로스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제 이 가엾은 이 전처의 아들을 동정하면서 무척 둘은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후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소문이 막 대놓고 돌아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대놓고 연인 관계로 묘사한 작품들도 출연하기까지 하지요. 자, 이탈리아의 최초의 여류 유명 화가가 있는데 바로 소포니스바 앙기솔라라고 하는데, 자, 이분이 1559년부터 10년간 요 엘리자베스의 시녀로 프랑스, 스페인에 따라와서 초상화를 많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1562년 17살에 돈 칼로스는 알칼라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하인의 딸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그녀가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걸 보고서 뒤쫓아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계단 모퉁이에 꽝 박고서 이제 며칠간 의식불명이 되죠. 자, 아버지인 펠리페 2세가 급히 이 알칼라 대학을 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아들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의사들을 막 닥달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느 이 프란치스코 수도사가 이 100년 전에 죽은 이 성 디에고라고 하는 성자의 시체 유해를 안고 왔습니다. 이 유해는 거의 미라처럼 바짝 마른 이 유해를 의식불명의 사경을 헤매는 카를로스 아들 옆에 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 이 카를로스가 이 성 디에고 환상을 보고 의식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과 그는 확실히 달라졌다. 근데 문제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그는 수시로 발광 증세를 보였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과도한 침묵을 했다가 또 갑자기 난폭해졌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울화증의 분노 조절 장애 증세를 마구마구 보였다는 겁니다. 자, 스페인 궁정에서는 이 카를로스의 성기능 장애에 대한 루머들이 막 돌았어요. 왜냐? 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유일한 관심은 이 젊은 여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여자를 막 채찍으로 때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맞은 여자들의 부모한테 위로금을 이제 주는 게 왕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자, 왕실은 결혼시키기 전에 이 아들의 성기능 장애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용하다는 치료진이 다 총동원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테스트에 합격은 하죠. 하지만 당시 마드리드 주재 이 프랑스 대사는 이런 보고를 본국에 보내죠. 스페인 왕세자는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돈 카를로스의 광폭 행보는 계속 이어지는데, 자, 시종들과 이 고관 대작들을 마구 때려요. 그리고 시종을 창밖에 던지려다가 실패하기도 하죠. 한 제화공이 만든 구두, 이 구두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칼로 이 구두를 조각내서 이 제화공에게 가죽을 다 먹도록 하는 놀라운 기행을 벌이게 됩니다. 또 네덜란드 총독 알바공을 죽이려 막 위협하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네덜란드 총독이 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장애물로 여겼는지 그 총독이었던 알바공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반군 반란 진압 원정군에 참가했다가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네덜란드의 왕이 되고자,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네덜란드의 왕이 되고자 반란군에 오히려 가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독실한 가톨릭교도인 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은 신교도라고 주장하면서 완전히 주변을 완전히 멘붕에 빠뜨리죠. 이러다가 이제 결정적 사건이 마침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자신의 서자 출신의 삼촌인 돈 후안에게 이런 계획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 돈 후안은 자신의 이복형인 펠리페 2세와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꼰지르게 되죠. 1568년 1월 17일 펠리페 2세는 조정회의를 소집합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던 거죠. 자, 그날 밤 무장한 병사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 돈 칼로스는 무릎을 꿇고 죽여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 반응이 없자 이 타오르는 벽난로로 뛰어들려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하죠. 근데 울면서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절규를 하죠. 자, 그 앞을 고모인 후아나 그리고 새엄마인 동갑내기 새엄마인 엘리자베스가 막아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돈 카를로스는 아레발로 성탑에 감금되죠.
자, 이 실러의 희극 그리고 베르디의 오페라에서는 탑에 감금된 이 카를로스가 신부의 도움으로 할아버지인 카를로스 5세의 석관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탈출한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소설적인 창작, 픽션일 뿐이죠. 자, 이후 왕실에서는 이 카를로스에 대한 얘기는 금기가 됩니다. 절대 기도할 때도 이 카를로스 기도하면 안 되고, 자, 그런 가운데 펠리페 2세는 교황에게 카를로스에 대한 편지를 쓰죠. 아무래도 군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카를로스는 어두운 감방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결국 막 강제로 밥을 먹이고, 자, 그러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마구마구 삼켜요. 심지어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빼가지고 삼키기도 했다고 하죠. 얼마 후 카를로스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7월 24일 죽게 되는데, 자, 일설에는 아버지인 펠리페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독살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왕실은 왕자가 무절제한 과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 펠리페 2세의 독살설, 요건 이제 스페인에 반하는 반스페인 이 검은 전설의 테마가 되는데, 이 검은 전설 이건 뭐냐? 바로 16세기에 등장했어요. 이 스페인이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에 스페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페인 사람들은 이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잔인하고 매사에 참을성이 없고 광신적이다, 광란적이다.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루머를 만들었는데, 뭐 원탑으로 잘 나갔던 스페인에 대한 어떤 그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돈 카를로스의 원래 약혼자였던 엘리자베스 왕비는요, 자, 돈 칼로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당시 왕비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10월 초 그녀는 쓰러져서 하혈을 하고요. 결국 미숙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후 아기도 죽고 엄마도 모두 죽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동갑내기였던 돈 카를로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왕비는요, 바로 같은 해에 또 죽게 됩니다. 1570년 상처를 추스른 펠리페 2세는 이제 2년 후죠. 바로 오스트리아의 안나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안나는 이제 아들인 이 카를로스와 결혼설이 오갔던 공주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의 배우자를 2번이나 인터셉트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자, 바로 이 네 번째 결혼을 통해서 결국 펠리페 3세를 비롯해 5명의 자녀가 출산하는데, 이러면서 후계자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되죠. 하지만 박복하게도 네 번째 아내인 이 안나마저도 10년 후 30세의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요. 자녀들도 펠리페 3세를 빼곤 전부 요절하게 됩니다. 아마도 근친혼의 폐해인지 이 펠리페 3세마저도 지능이 부족한 전응아였습니다. 저런 가운데 펠리페 2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하죠. 왜 이렇게 성실한 저에게 능력되는 아들 하나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이 펠리페 3세는 여러모로 암군인데 훗날 스페인 몰락의 기점이 되지요. 하지만 이건 약과예요. 이 펠리페 2세는 안나의 삼촌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근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1661년 거의 100년이 지나서 진짜 괴물 왕세자 카를로스 2세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통해서 결국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왕가가 이제 끊기면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펠리페 2세, 정말 잘 나가던 스페인 펠리페 2세 통치기에 정말 가리고 싶은 흑역사, 스페인판 사도세자라고 불리는 돈 칼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